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소 걱정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번 주였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예상보다도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도 조금 떨어지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법안, 이런 것들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 이야기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1분기가 끝나야지만이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음 주 중후반부 정도가 되면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자, 이번 1분기 실적도 지난 4분기에 이어서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적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작년에는 언택트였다라면 올해는 소비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중소형주의 시대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붙은 주석이 조금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를 준비하라. 자, 왜 대형주를 준비하라는 것인지, 지금 중소형주가 잘 가면 중소형주를 우리가 매수를 해서 대응해야 되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 출발했었던 다우지수, 일단 시작과 동시에 약간은 걱정스러웠지만 바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장 마감 시점에서는 더 많이 오르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3%대 상승 마감이었고요. 나스닥은 1.23%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요즘에 잘 오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다우지수가 그동안 부진했었던 영향도 좀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괜찮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계속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는데, 자, 우리 국내 증시도 약간씩 좀 주춤거리거나 흔들리거나 부담스럽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도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이런 상승 마감 소식은 우리 증시에도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또 재료들 자체도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치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이머징 마켓으로의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같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전히 시장은 경기 회복, 경기 부양 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국채금리 한번 봐야 됩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나쁜 놈 역할을 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채금리가 1.6%대로 다시 하향이 됩니다. 1.7%대 이렇게 올라가 있던 상황에서 1.6%대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2%대까지는 국채금리 인정하자, 이런 식의 느낌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2%를 인정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1.7%, 1.6%대,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네, 이런 얘기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수급이 꼬여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풀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은행 쪽 SLR 규제가 이제 종료가 됐었잖아요. 규제 완화가 종료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 시장 상승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악재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좀 붙잡고 있었던 악재 요인들이
그러면 좀 어때? 라는 느낌들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게 뭐 어째서 네, 투자자들이 약간 여기에 내성이 생겼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시장에 대해서 그런 악재들이 나오더라도 알았어. 알고 있어.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분위기. 그렇지만 경기는 여전히 좋아지는 것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불씨를 확 붙여준 그런 재료가 뭐냐면 인프라 투자예요. 지금 보면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문관들이 이번 주에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자, 약간 이제 민주당이 지금 3조 달러까지 가면은 너무 많이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살짝 하게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지금 현재처럼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기에서 금액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은 시장에게는 일단 활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3조 달러를 한 방에 다 집어넣는 것은 좀 아니겠죠. 그래서 뭐 이제 두 갈래로 나눠서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시장이 화색을 했었던 건 뭐냐면, 예상했었던 게 이제 2조 달러예요. 예상했던 게 2조 달러인데, 이것보다도 약 50%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 어마어마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중장비 제조업체들, 이쪽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국내 증시로 가서 본다면 뭐 두산 인프라코가 뭐 다른 재료였겠지만 뭐 급등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제 두산 밥캣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두산 밥캣이 이제 중장비 관련한 부분들의 매출이 미국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미국에서도 이제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가 이제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건설주 국내에서도 이제 건설주라든지 이제 뭐 플랜트 뭐 등등 여러 가지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한 번씩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뭐 이제 뭐 부동산 경기 이거 떠나가지고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거 건축은 이제 주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토목 뭐 이런 쪽에 있는 인프라 이런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도 이제는 한 번씩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건설주들이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력적인 가격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심을 조금씩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백신 관련한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미국에서 실시한 3차 임상에서 백신의 예방 효과가 79% 기록했고요. 중증 예방 효과는 100%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혈전 형성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안전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뭐 최근에 이제 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뭐 일단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그 백신의 공급이 지속되고 있고 또 접종이 또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단 면역 형성 여기에 또 일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한시름 덜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걱정들이 좀 많으셨겠지만 이제 오늘이죠. 이제 대통령 내외도 이제 이 주사를 맞게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일단 뭐 어느 정도 여기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논란은 좀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내용들은 백신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2월 경제 지표들 이번 주에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2월 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월 달에는 이제 미국에서 뭐 이례적인 기상 이상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한파, 폭설 이런 이례적인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제로 이제 뭐 주택 판매라든지 주택 착공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다 해서 뭐 소비
지출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날씨 때문인데 뭐 어떡하냐 그러면서 시장도 받아들이는 느낌.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경제 지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것만큼 고마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들이 시장에 들어온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나쁜 얘기가 지금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받침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계속 변수를 볼 수 있는 게 국채금리겠지만 국채금리를 2%대까지 확장해서 괜찮다라고 해버린다라면 네, 국채금리도 당분간은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다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진짜 2%까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또 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채금리 동향들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닝 시즌 이야기입니다. 성큼 다가온 어닝 시즌. 네, 조금 지나면 되겠죠? 이제 일주일 정도만 더 지나면 이제 3월 말이 되기 때문에 3월로 마무리하고 이제 4월로 넘어가는 시기. 그러면 이제 이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요, 반드시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입니다. 올해는 이제 실적 개선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전년 동기랑 대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긴 해요. 왜냐면 전년 동기는 아시죠? 1분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또 2분기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분기, 2분기는 이제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았었던 시기였고, 3분기부터 슬슬 좋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전년 동기와 대비하기 좀 그렇고,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기사에서는 이제 전년 동기랑 대비해서 비교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일단 가장 많이 뛴 것이 GS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600%나 올라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신세계가 2,000%대.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이 이제 200%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SKC, 기아차 뭐 등등등, 이마트, 뭐 한국전력도 네 이제 실적이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이제 소비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작년에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백신, 뭐 키트, 그죠? 진단키트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라갔었지만은, 이제 이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 즉, 언택트 쪽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위협도가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정상생활 찾아간다 그러면은 언택트 관련주들은 이제 그동안 실적이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이 다시 원상복귀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소비 같은 부분들은 작년도에 워낙 네,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신세계나 이런 것들도 뭐 석유, 뭐 백화점, 음료, 식료품, 화학, 자동차, 뭐 도소매 전부 다 소비예요. 뭐 소비, 개인생활용품 이런 거 전부 다 소비죠. 그러니까 이런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 시즌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진짜 실제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뭔지, 그 다음에 그 기업들의 주가는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비 관련한 기업들 쪽에 그런 내용들 좀 봤을 때 이제 실적이 많이 증가한 쪽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2일 날, 22일 기준, 어제 기준이죠. 그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상장사 214곳, 즉, 그러니까 뭐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증권사에서 실적 예상치를 만들어낸 그런 상장사 중에서 214곳의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무려 40조 원대로 추정이 된다. 지난해 1분기에는 22조 원대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게 실적 증가의 배경으로는 백신 보급, 뭐 여기에 대한 경제 활동의 재개가 꼽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쇄 조치 완화라든지 등등등. 그래서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운송, 유통, 호텔, 레저 뭐 등등등 컨택트 관련한 업종의 그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 최근에 뭐 강원랜드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섬유 의복 이런 쪽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음식료 당연히 올라가고 있고 뭐
뭐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또 호텔 쪽, 뭐 이런 쪽도 전부 다 항공 쪽,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여행주 전부 다요. 그래서 지금 일단 키워드는 뭐 컨택트다 아니면은 언택트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소비주다,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던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재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시점에서 비대면이었다라면, 이제는, 이 대면이라고 봐야 되죠. 이 콘택트 관련한 그런 쪽에서 뭔가 점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닝 시즌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늘 그렇지만 내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사가 빵 터지는 것을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날 물릴 수가 있어요. 자, 실적 발표 때 투자하는 방법은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미리 사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날 주가가 빵 튈 때, 그럴 때 같이 매도를 해주시면 거의 깔끔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추세도 그렇게 과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면 계속 데리고 가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주의 시대가 왔는가? 네. 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단 말이야? 야, 뉴스가 아니고, 이거 뭐, 구스입니까? 구스? 뉴스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잖아요. 근데, 중소형주 시대가 이제 왔나? 이미 왔잖아요. 이미 와서 이제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금 그러네요. 네. 뉴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되니까 코스닥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가 내리더라도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다시 대형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대형주가 조정을 받고 나면 언젠간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반기로 바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뭐 올해를 넘어갈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물론 지금이 연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내내 대형주가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 기술적 반등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다시 이제 대형주가 부활하는 모습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금은 이 대형주가 주춤거리는 상태에서 중소형주 시대가 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중소형주가 왔나 하면서 이제 기사를 쓰려면 이 부분들은 좀 한 2-3개월 전에 이런 얘기를 좀 써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그렇게 와버렸는데 왔나? 그러고 있으면은 왔어 뭐 이렇게 친절히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조금 뭔가 늦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사를 쓴 의도가 뭐냐면 기사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소형주의 반등은 단기적일 것이다. 대형 가치주에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겠죠. 중소형주의 반등세는 단기에 그칠 겁니다. 이거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중소형주들의 어떤 그 상승세가 단기에 막 몰리는 경우가 있고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좀 있겠습니다만 중소형주 집단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우리가 주식을 사야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빨라요. 대형주를 지금 산다. 일단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샀으면 좋겠는데 이 중소형주 반등은 단계에 그칠 테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대형주에 집중하라. 네. 뭔가
냄새가 막 스물스물 나지 않나요? 네. 대형주에 대한 지금 보시면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거래가 뜸해진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매수가 들어와서 받아주는 상태, 내가 팔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차익 실현이 들어가고,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될 이제 공매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대형주에 뒤어있고 물려서 존버한다, 더 사는 거 싫어, 일단은 들고 뻗을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겠죠. 또 중소형주로 옮겨가게 되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이 소외를 받게 되면 이 부분에서 주가 하락 또는 차익 실현이라는 어떤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약간 소름 끼칠 수 있겠는데, 지금 중소형주의 반등은 단기적일 것이고 대형 가치주에 주목을 해라, 대형주를 지금 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의도가 뭘지 굉장히 좀 의심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업적 분석을 통해서 지금 대형주들이 안 좋으니까 뭐 향후에 올라갈 거 생각해서 매수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대형주를 사라고 하는 거 약간은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사를 쓴 의도가 뭐 나쁜 의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 시장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뭐 증권사겠죠? 네, 증권사의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겠습니다만, 이런 기사는 조금 우리가 보시더라도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사가 전하고자 하는 방향 또는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흡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형주를 아직 사야 될 때는 조금 더 시기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미리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국채 금리 조금 떨어지고 인프라 쪽에서 대형 투자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 또 뭐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서 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장이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올해 어닝 시즌, 1분기 어닝 시즌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소비주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중점적인 사항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당연한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은 중소형주의 시대이다. 맞아요. 맞는데 중소형주는 단기 반등에 그칠 테니까 하지 말고 대형주를 사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네. 일단 중소형주의 시대인데 뭘 대형주야. 그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이제 반등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상황을 보고 그때 조금씩 옮겨가든지 그렇게 해라. 너무 일찍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주에 지금은 관심 줄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소형주 이쁜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네. 자, 책 한 콕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3년 단위로 시황 국면은 변하고 그에 맞춰서 주식시장을 리드하는 업종 및 그룹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어쩌면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 음식물의 계절감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도 역시 제철에 나는 게 맛이 좋고 가격도 싼 것과 비슷한 것이다. 이게 제철 음식이라는 거죠. 네, 제철 음식. 제철 음식은 그냥 보약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는 거, 즉 지금은 무슨 주야,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실적주들이 올라가는 이제 실적 장세야, 유동 물량이 많이 들어오는 금융 장세야, 이런 사이클, 이런 것들을 타고 가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황을 잘 분석하는 거죠. 자, 유동성 장세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렇다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보다도 이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 즉 경기 회복 기대감, 경기 회복 관련주, 그런 것들 사서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업황 분석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황을 읽다 보시면 그렇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황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꼭 매일매일 챙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장중 시황 때 다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